안녕하세요. 텍세미나의 핵심 알려주는 토크IT 세미나 고송 PD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면 소프트웨어 통합 개발 환경인 ID상에서 코딩, 디버그, 컴파일, 배포 등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수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로컬 IDE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텔리제이와 VS 코드를 드림플로우 윤성일 대표가 알기 쉽게 주요 특징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좋은 개발 환경이라는 것이 개발자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그동안의 경험상 뭐 팀빌딩도 많이 해보고 컨설팅도 해보고 또 제품 개발도 리딩 해본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대부분 이 개발자의 어떤 개발 실력도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긴 하지만 그 개발자를 아우르는 팀의 분위기, 또 팀이 사용하는 도구,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회사의 어떤 정책, 문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려서 이 개발자의 생산성을 사실은 결정짓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사 차원에서 사실 뭔가 막 바뀌면 좋겠죠. 근데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가장 쉽고 빠르게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했고, 그게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런 개발 환경이라고 불리는 개발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들어보니까 개발자가 회사를 고를 때 연봉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는 그 개발 환경이 좋은 데를 들어가는 게 본인 커리어에서도 엄청 좋을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로 연봉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훨씬 중요합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잘 짜져 있는 프로세스,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인 툴 안에서 개발을 하셨던 분들은 그런 게 체득이 미리 되죠. 그래서 어느 환경에 가도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항상 낼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꼭 뭐 대기업이 잘 돼 있고 중소중견은 안 돼 있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절대 아니고요. 절대 굉장히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고 저는 이제 제가 컨설팅을 했던 기업들 대부분이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도 그냥 사실은 딱히 니즈가 없어요. 이런 개발 환경을 바꿔야겠다 이런 니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 더 쓰고 그리고 뭐 더 열심히 해,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실력이 좋아지면은 개발이 잘 될 거야. 이런 마인드가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회사들이. 네, 절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IDE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소개를 시켜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타겟팅하는 거는 사실 약간 웹이나 뭐 자바나 약간 이런 뭐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 위주로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거기에 이제 좀 큰 자바를 예를 들자면 인텔리제이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바에 특화되어 있는 툴이고요. 물론 플러그인이 있고 요거를 베리에이션해서 뭐 파이썬 버전, 파이참이라고 해요. 파이썬 전용 버전, 고 버전, 무슨 버전 해서 막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플러그인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기능들을 막 설치를 해서 쓰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인텔리제이를 잘 쓰는 이유는 스마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IDE 툴이 사실은 이제 원래 나왔을 때 초기의 IDE 툴은 소스 코드와 관련된 주변 환경들을 같이 묶어서 좀 더 개발 생산성을 좋게 하는 데에 이제 목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서제스트 하거나 어떤 걸 서제스트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클래스를 부르고 싶다. 그럼 이 클래스 이름에 한두 글자 정도 쓰면 너 이 클래스 찾는 게 맞아? 약간 그런 거를 그 문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서제스트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단순히 AI로 하는 건 아니고 이 툴의 어떤 노하우, 오래 툴을 개발했으니까. 그리고 뭐 리팩토링을 할 때 뭐 메뉴 같은 거에 잘 정리를 해놔서 쉽게 리팩토링을 하게 한다든지. 리팩토링도 도와줘요? 그렇죠. 예. 특히 뭐 많이 쓰는 뭐 익스트랙트라든지 뭐 인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냥 굉장히 쉽게 단축키 몇 개만 하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툴 자체가 유료예요, 대신. 유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지보수를 했던 거고, 또 협업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업은 이제 기수로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또 협업 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이라는 주제로 이제 두 명이 어떤 한 소스를 같이 짜는 약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하면 한 명이
그 프라이머리가 됩니다. 주로 짜고 옆에서 보는 거예요. 약간 그런 형태로 페어를 많이 하는데 약간 뭐 리뷰하는 건가요? 리뷰처럼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코드를 짜고 있으면 그걸 보다가 왜 그렇게 짜? 라든지 아니면 여기서는 이렇게 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서비스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하고자 하는 좀 니즈들이 있어요. 근데 요 인텔리제이가 이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죠. 실제 현장에서 아니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서? 현장에서는 하고 싶어 하고요. 네. 하고 싶어 하고 말로는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지만 뭐 이게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렇죠. 1인 1개발하는 중이지만 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개발 여건이 좀 괜찮은 회사들은 페어 프로그래밍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제공을 할 수 있는 인텔리제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또 자바로도 거의 다 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인텔리제이 안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클립스를 쓰시죠. 아, 이클립스? 예. 이클립스는 무료기도 하고 네. 또 워낙 전통적으로 썼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서제스트 기능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이제 요걸 인텔리제이로 이주를 한 그런 형태고 꼭 뭐 이걸 꼭 쓰시라는 얘기보다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다. 선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텔리제이를 활용하실 때 제가 오늘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 게 이거예요. 일단은 환경을 간단하게 세팅하는 거가 에클립스에 비해서 얼마나 괜찮냐. 그 다음에 좀 추천드리는 플러그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협업할 때 아까 라이브로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 한다고 했죠. 그때 쓰는 거. 근데 사실 이거 페어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씁니다. 코드를 봤는데 아무리 봐도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뭐 메신저에 소스 코드 붙여서 딱 붙여놓고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얘는 링크를 딸 수 있어요. 네. 링크를 주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 소스, 프로젝트를 다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협업이나 질문하는 게 좋죠. 그리고 또 AI 개발 보조 도구로 이제 코파일럿이나 컨티뉴라고 하는 것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리고 VS 코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언어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애초에 나왔을 때부터 다용도 아이디로서의 좀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디이고 플랫폼도 굉장히 자유롭고요. 얘도 이제 인텔리제이처럼 그 플러그인을 받을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언어, 그 다음에 도구, 테마 이런 걸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볍죠. 무엇보다. 요 자체만으로도. 이것도 유료인가요?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이건?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무료고 비주얼 스튜디오는 옛날에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C나 C++ 만드실 때 쓰는 거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붙은 요 아이디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심플하고 무료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툴입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협업 도구가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인텔리제이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만약 인텔리제이를 산다고 누군가가 고민을 한다고 하면 뭐 VS 코드 쓰셔도 되는데요. 그거 저는 이제 얘기할 정도로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웹 개발, 자바 개발 뭐 이런 걸 할 때 두 툴을 이제 뭐 겸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VS 코드도 마찬가지로 언어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추천하는 플러그인으로 몇 가지 좀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동료와 협업하는 라이브 쉐어라는 기능 그 다음에 여기도 코파일럿이나 컨티뉴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IDE 화면 중심의 간단한 데모를 인텔리제이와 VS 코드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텔리제이인데 인텔리제이 툴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새 프로젝트를 해보면 얘가 지원하는 언어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자바나 스프링 계열도 있지만 웹, 리액트, 뷰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기 없는 애들도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 플러그인이 있어서 여기에 뭐 고, PHP 뭐 등등등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언어들은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잘 나와서 아마 쓰시는데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툴입니다. 이 자바 같은 경우는 사실 자바의 버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8버전을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 OS마다 뭐 윈도우에 뭐 패스를 등록해서 한다거나 사용 굉장히 귀찮은 일들이 많은데 얘는 이 아이디 내에서 이런 SDK들을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버전 관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그 환경의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JPA 같은 저희가 요 스프링 같은 거 쓰면은 JPA라고 해서 ORM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조해주는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DB랑 쉽게 싱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객체를 만들어서 뭐 이런 것들 아주 고급 기능인데 이거 다 무료로 풀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I 툴로 이렇게 코파일럿이라는 툴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MS 코파일럿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MS 코파일럿 이전에 GitHub 코파일럿이라는 게 원래 있었어요. 네. 그래서 MS 코파일럿은 이제 훨씬 더 큰 범위고, 오케이. 요 GitHub 코파일럿은 이런 이제 개발 툴에 붙어서 원래는 내가 이제 어떤 뭔가를 이렇게 치려고 하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이게 나오죠. 요런 거 이제 서제스트 하는 건데 요런 거를 AI로 제한하는 그런 툴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여기 챗 있죠. 네네. 챗이 있는데 요런 그 채팅 인터페이스도 붙여서 내가 이 소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면 얘가 알아서 이 소스 들고 가서 뭔가 서제스트도 하고 뭐 개발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료입니다. 코파일럿이 좀 그 비싸다. 예를 들어 그럼 이제 컨티뉴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은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로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올라마라고 하는 로컬 LLM을 설치를 해놨어요. 이 맥에서는 이 LLM 돌리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 LLM을 연결해서 비용 안 내고 제 컴퓨터 온 디바이스로. 그러니까 윤 대표님만의 LLM이네. 그렇죠. 네. 물론 뭐 제가 뭐 어디 뭐 모델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이런 코딩을 잘 도와주는 모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모델을 받고 쓰면 되는데 범용 LLM을 쓰셔도 되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주로 물어볼 건 어차피 코딩이니까. 네. 그렇지. 그러면 코드에 좀 적합한 모델을 다운 받아서 쓰시면 돼요. 쓰시는 건지 무슨 올라마 LLM? 네, 올라마는 프로바이더고요. 네네. 그 안에 이제 모델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뭐 라마3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사용하는 게 여기 많이 깔려 있지만 그 딥식 코더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코딩 전문으로 또 만든 거예요. 딥식이라고 해서. 근데 이런 거를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 여기 이제 코드 윈미라는 걸 소개시켜 드릴 건데 여기 우측 위에 이쯤에 보시면 이렇게 그 사람 모양 플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 보시면 세션을 시작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이를테면 약간 원격 제어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션을 스타트하면 이렇게 뭐 텀 해주시고 요거를 어떻게 공유할 거냐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위도 올림 할 수도 있고 파일 수정 권한을 줄 수도 있고요. 제 터미널에 접속할 수 있는 액세스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정을 하셔서 세션을 시작하면 얘 자체가 서버가 돼서 지금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유가 되는 상황이고 요거를 세션 링크를 카피해서 저희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클릭하셨을 때 바로 이 화면과 매핑이 돼서 서로 에디팅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저 링크에 대한 권한을 리드만 할 거냐 뭐 그 해가지고 주면 그 사람 그 권한만큼은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페어 프로그래밍 같은 거에 좀 활용하실 수 있다. 여기 보시면 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제 요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요 마켓플레이스 확장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뭐 언어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GitHub 챗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은 여기 이제 우측에 예,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코파일럿 저는 이제 이 아래 여기 요거는 코파일럿이고요. 요거는 아까 보셨던 컨티뉴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인텔리제이 쪽에도 개발됐고 VS 코드 쪽에도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둘 다 활용을 하셔서 쓰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확장 중에 추천드리는 게 하나 있는 건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라이브 서버라는 건 뭐 당연히 많이 하시죠.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서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여기 라이브 쉐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브 쉐어. 요게 아까 보셨던 그
원격 제어해주는. 네. 근데 거의 기능이 동일해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여기 좀 보면 쉐어할 수 있는 거, 리드라이트 권한이나 리드 권한 이런 거를 주니까 똑같이 링크를 공유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만 게스트인 윤석열 대표의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강의나 컨설팅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기업 DX를 가속화시키는 소프트웨어와 사스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소프트웨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